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7일 새벽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이죠. 거기 공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공천은요, 아직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분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 후보만 10명이 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아무래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종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해찬 대표가 거기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던 2016년에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2016년의 경우에 새누리당에서 박종준 후보라고 나왔었는데, 박종준 후보는 누구냐면 경찰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공주 출신입니다. 세종시가 공주시의 윗부분하고 연기군의 남쪽 부분하고 합쳐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주시나 연기군 출신들이 만약에 세종시에 출마를 하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시도 있지만 거기에 읍면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박종준 후보가 나왔는데 36%. 그 다음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의원을 당시에 컷오프를 했죠. 컷오프한 이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정무적 컷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해찬 대표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43.7%를 얻었고, 민주당이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문흥수 씨라는 사람을 공천을 냈는데 이 사람은 10.6%를 얻었다. 두 개를 합치면 거의 53, 54% 정도가 되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세종시를 그 당시 생길 때 한나라당은 반대했기 때문에, 세종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래통합당도 결국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어받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험지다. 일부는 사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2년도에는 새누리당의 신진 후보가 나왔는데 13.9%밖에 못 얻었고요. 이해찬 대표가 당시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왔는데 47.9%. 그럼 나머지는 누구냐? 자유선진당의 심대평 후보. 심대평 후보가 충청도에서 사실 떨어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전에 가든 본인의 고향인 공주에 가든 어디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때 세종시에서 낙선했습니다. 33.8%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출신인 심대평 후보조차 이기지 못한 민주당 후보, 이런 개념으로 다른 정당한테는 이 세종시가, 왜냐하면 세종시를 만들었다, 이런 일종의 기득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번 거기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두 번 다 이해찬 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됐다 하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세 번째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에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미래통합당이 이곳에 바로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장점, 첫 번째, 물론 정당은 미래통합당이지만 김병준이라는 인물을 보면 결국 세종시의 설계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원래부터 이 자치분권주의자입니다. 김병준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 지방자치에 관한 철학, 노무현 대통령은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학문적으로 뒷받침했던 사람이 김병준 교수였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김병준 교수를, 당의 간판은 어쩔 수 없지만 김병준 교수를 세종시에 투입해서, 세종시 설계자를 세종시에 투입해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종시라는 데가 참 묘한 데인데, 2012년에 처음에는요 불과 한 인구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집도 계속 짓고요. 행정기관도 들어가고. 그래서 얼마 전
전까지만 해도 34만 뭐 2,328명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34만 8천 정도가 되고요. 아마 3월 초쯤에 되면 35만을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분구. 왜 그러냐면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27만 몇천 명인가 넘으면은 지역구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 넘은지는 오래됐고 지금 35만을 넘고 아마 그 3월 중순쯤이면 이제 대략 그 유권자 수가 확정이 될 텐데 그때 보면 그 인구수 기준과 유권자 수 기준이 다르니까 인구수 기준으로 충분히 분구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실제 분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구 협상은 2개. 그래서 이렇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 세종시의 목표는 2015년까지 인구 15만을 달성하는 것이고 2020년 올해까지 2단계 목표가 올해까지 30만을 달성하는 거였습니다.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2020년 올해 말쯤 되면 30만이 아니라 뭐 거의 40만에 육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3단계 완성 단계로 가면 2030년까지 50만 명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신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이 들어가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럼 누가 뛰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의 정무부시장 한 사람들 전 현직 현직은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강진 씨라고 이해찬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 공보수석 비서관을 했던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 사람도 지금 출마한다고 하고 있고요.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 사람도 그렇고. 민변 출신 변호사인 이영선 변호사. 그 다음에 전에 뭐 기자 했다는 사람인데 윤형권 씨, 뭐 이런 사람들. 기업인 배선호 씨. 그 다음에 이세영 변호사, 그 다음에 부위원장, 세종시당 부위원장 출신인 이종승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예비 후보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뭐 조관식, 이 사람은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정책조정위원장 뭐 이런 거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안봉근, 이 사람은 무슨 보육시설 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송하영이라고 하는 세종시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마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예비 후보로 뛰고 있고 그래서 세종시당은 사실은 이제 분구가 되니까 송하영, 김병준을 공천해달라 이런 걸 중앙당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송하영 씨는 세종시 당 위원장이니까 자기네들 위원장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거물급이 내려와서 김병준 씨를 공천해주면 그 두 이제 가불로 나눠질 텐데 가불 지역구 선거가 다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그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붙어 있는 선거구인 공주 선거구의 정진석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도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그 세종시 공천을 하도록 지금 뭐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공주 청양 부여가 한 지역구거든요. 근데 공주시와 붙은 세종시에서 만약에 그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좀 바람이 인다고 생각하면 그 바람이 공주시까지도 충분히 건너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당을 아끼고 세종시에서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민주당한테 빼앗겼는데 그것을 탈환해 오겠다. 세종시도 결국 충청도 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환해 오겠다라는 차원에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공주시와 위에 있는 게 세종시고 그 세종시 위에 있는 게 천안시입니다. 천안시는 이번에 천안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하는데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박상돈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박상돈 후보가 나와 있거든요. 박상돈 후보는 충청도 전역에서 사실은 뭐 시장 그다음에 뭐 도회 기획관리실장 뭐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고 원래 고향은 연기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세종시의 공천을
받는다면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왜냐면 박상돈 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충남도지사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안시장을 하기에는 좀 이렇게 오버퀄리파이드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상돈, 뭐 김병준, 정진석, 뭐 이렇게 충청도의 충청남도의 이쪽 경부선 벨트, 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내려오기를, 공천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또 고양시에서는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해달라. 그래서 심상정, 이번에 이 과거 역대 정권이 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 이걸 강행하도록 한데 기여한 심상정 의원을 응징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고양시에 있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뭐 그런 건의서도 냈다고 하는데, 아마 당 공관위원회에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세종시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종시가 분구가 확정이 되면 대략 한 3월 5일쯤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지역에 그 갑을로 나눠질 테니까, 그러면 뭐 갑이든 을이든 이렇게 아마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을 했었죠. 현역 의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데, 거기서 셀프 제명이라고 자기들끼리 왜 모여서 제명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비례대표는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갈 수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셀프 제명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무소속이 된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중로 의원인데, 김중로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들어갔거든요. 김중로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부터 세종시 출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분구되면 아마 김중로 의원도 그 지역에 공천을,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세종시 그쪽 그 사람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더니, 며칠 전에 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다녀갔답니다, 세종시를. 그러니까 아마 사전 점검차 이미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다녀가서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 계열,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이 현장 분위기도 좀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 당원들하고 좀 스킨십도 하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출마가 거의 확정됐다. 근데 왜 그런 발표를 못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분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 갑을 어느 지역에 나올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김중로 의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종시 현재 거기에서 뛰고 있는 그 후보들, 이 사람들과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협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거기 가서 그 충청남도의 경부선 벨트를 형성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그 대략 행복도시, 그러니까 읍면지역, 과거 연기군과 공주시에 있는 읍면지역의 인구가 그 행복도시 쪽 있는 인구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이제 그건 충청도에 기반한 사람들이 표를 받기에 훨씬 유리할 것이고, 근데 행복도시가 거의 그 2배에 달하니까 행복도시 표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라는 그런 핸디캡, 약점이 좀 있긴 하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치적 비중으로 보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정 부분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를 설계한 사람이다 라는 그 브랜드로 승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이냐, 뭐 그거야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보건대는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불리함을 안고서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정도의 정치적 위상과 뭐 역량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 아마 세종특별자치시의 그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을 평가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 내의 그 예비 후보들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세종시에서의 경쟁력이 뭐 관료사회에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무슨 그 이름 석자만 하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한 것 아닌가? 물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는 우리가 지금 섣불리 단언할 수 없으나 여튼 그 사람들과 또 정치적 위상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겨뤄볼 만한 것 아닌가? 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그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의원과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도 뭐 험지차출론 중진들의 험지차출론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 종로에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황교안 대표가 아니 내가 나갈래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양보를 하고 그런데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이 발표를 안 한 것 발표를 안 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대외적으로는 미정 상태로 남겨놓은 것은 제가 보건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좀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대구 수성갑을 떠난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그걸 빨리 정해줬으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